여러분, 소개할게요. 앞으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진짜 며느리 미소예요. 그 말이 울려 퍼지던 순간 저는 이혼 도장을 찍은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새 며느리 목에 걸어주었고 저는 10년간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파티와 사치가 모두 제 명의의 신용카드 15장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시댁의 돈줄은 바로 제 손 안에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이 가장 오만하게 위세를 떨던 예물 매장에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정지된 카드입니다. 카드사에 문의하십시오. 15장의 카드가 연달아 무너질 때 그들의 오만함도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저는 그들에게 10년간의 이자를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연이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 위 서명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자, 이제 끝났네. 민준이 서류를 재빨리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위자료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서둘러 정리하는 모습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했어요. 위자료는 어떻게 해? 서연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민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민준이 시계를 보며 성급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짐 정리하러 집에 가볼게요. 서연이 가방끈을 어깨에 매며 일어났습니다. 응, 빨리 치워. 내일까지 다 빼야 하니까. 민준이 재촉하듯 말했어요. 서연이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 광경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당 곳곳에 화려한 색 풍선과 리본이 걸려 있었고 하객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었어요. 이혼 도장을 찍은 지 2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미소야,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손짓하며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고 화려한 여성이 수줍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소개할게요. 앞으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진짜 며느리 미소예요. 시어머니가 하객들을 둘러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현관 앞에 서 있는데도 마치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젊어서 좋겠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려한 보석함을 열더니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냈어요. 서연이 1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미소한테 특별한 선물이야. 시어머니가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수천만 원은 좋게 나가 보이는 다이아몬드가 미소의 목에서 반짝였어요. 서연의 가슴이 칼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받아본 적 없는 대접을 새 며느리가 하루 만에 받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미소가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말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2층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귀를 따갑게 했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기억을 더듬으며 장롱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금고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카드 명세서들과 각종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서연이 첫 장을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가 15개나 있었어요.
카드 청구지 주소 변경 신청서. 서연이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며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 필체로 서연의 주소를 엉뚱한 곳으로 바꾸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명세서를 하나씩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많을 때는 1,0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간 기록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아버님 사업자금 담보대출, 어머님 명품 가방 구입, 가족 해외여행비, 골프장 연회비. 메모란에 적힌 시어머니 필체가 서연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당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 생활비가 아니잖아. 서연이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시아버지의 사업 투자금으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는데 서연 카드를 무자비하게 써댔어요.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억 단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이 모조리 시댁의 사치품으로 사라진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카드 서류 뒷면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의 카드들이 시댁의 모든 대출과 사업자금 담보로 쓰이고 있었어요. 서연의 좋은 신용등급이 시댁 전체의 경제적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했는데도 내가 계속 책임져야 한다고? 서연이 주소 변경 신청서를 다시 펼치며 분노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카드 청구서가 서연에게 오지 않도록 엉뚱한 주소로 바꿔놓는 교묘한 계획이었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에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려다 말고 허공에서 멈췄어요. 지금 당장 끊으면. 서연이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즉시 카드를 정지시키면 시댁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시간을 주는 셈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급하게 다른 대출을 받거나 시어머니가 미리 현금을 빼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서연이 명세서를 다시 펼치며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이 생명이었어요. 카드별 결제일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쓰는 백화점 카드들의 결제일이 모두 다음 주에 몰려 있었어요. 상견례가 언제지? 서연이 달력을 펼쳐보며 계산했습니다. 미소와의 상견례는 3일 후였고 백화점 카드 결제일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딱 그때구나. 서연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소 앞에서 가장 허세를 부릴 때 그 순간이 가장 치명적일 거였어요. 서연이 변호사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드 관련 법률 상담받고 싶은데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제명의 카드 15개를 시댁에서 10년간 무단으로 써왔어요. 총 금액이 억 단위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심각한 사안이네요. 증거 자료는 충분히 확보하셨나요? 변호사가 진지하게 반응했어요. 명세서와 시댁에서 작성한 서류들이 다 있어요. 부당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카드 이름 바꾸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서연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 사무실로 오셔서 자세히 상담받으세요.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답변했어요. 그런데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죠? 상대방이 미리 알면 다른 대출을 받거나 비상금을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서연이 신중하게 확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당하게 쓴 돈을 돌려받는 것과 앞으로 카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둘 다 가능한가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채무 이행 거부와 채무자 변경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서연에게는 이제 조롱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으로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상견례 때까지만 기다려줄게. 서연이 명세서를 상자에 담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날이 시댁에게는 마지막으로 화려한 날이 될 거였습니다. 이틀 후 서연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어요. 서연아, 카드 문제로 변호사까지 동원한다니 실망이다. 10년간 우리 가족을 위해 써준 카드인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 서연이 메시지를 읽으며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곧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며느리 도리를 생각해서라도 15개 카드를 그냥 넘겨주면 안 되겠니? 이혼했다고 해서 10년간의 정을 다 잊었단 말이냐? 서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15개 카드 부당 사용액이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예요. 서연의 메시지는 차가웠습니다. 법적 처벌받기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사용을 중단하세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준비도 끝났어요. 시어머니 휴대폰 너머에서는 당황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서연이 실제로 카드를 끊지는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서연이가 협박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못할 거야. 일단 카드 한도부터 늘려놔. 시어머니가 카드사 전화번호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드 한도 증액 신청하려고요. 15개 카드 모두 최대한 늘려주세요.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카드들은 모두 한도 증액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상담원이 미안한 듯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왜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의자께서 명예 도용 가능성을 신고하셔서 모든 한도 변경이 동결된 상태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였다는 뜻이었어요. 한편 시아버지 사업체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장님, 계약금 입금이 내일까지인데 자금이 부족해요. 직원이 초조하게 보고했어요. 카드로라도 당장 메워야 해. 이 계약 놓치면 회사가 망한다고.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시댁은 급히 다른 은행들을 뛰어다니며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은행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승인 안 됐나요? 시아버지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신용조회 과정에서 법적 분쟁 예정 표시가 나와서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미리 모든 금융기관에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통보해놨던 거였어요. 시댁은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더 치밀하게 압박을 가했어요.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15개 카드 중 14개의 전화 승인 한도를 최소 금액으로 낮췄습니다. 10만 원 이상 결제 시 본인 확인 전화 주세요. 모든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세요. 서연이 상담원에게 정확하게 지시했어요. 그 결과 시댁에서 카드를 쓸 때마다 서연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백화점에서 50만 원 결제 시도 승인 거부됨.
골프장에서 30만 원 결제 시도. 승인 거부됨.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이 서연 때문이라며 분노했어요. 이게 다 서연이 때문이야. 전연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시아버지도 답답해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카드 한 장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집으로 향했어요. 무당님, 우리 집에 애군이 끼었나 봐요. 굿 한번 크게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럼 200만 원 정도 들 텐데 괜찮으세요? 무당이 금액을 제시했어요. 네, 카드로 결제할게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무당이 카드 단말기에 넣었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시스템 오류라고 나와요. 무당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서연이 마지막 카드마저 사용 제한을 걸어놨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무당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해놨어요. 시댁 동향 파악해주세요. 특히 새 며느리 관련 지출 계획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서연이 탐정에게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시어머니가 명품 시계 매장과 예물 전문점을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상견 내용 선물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탐정이 사진 자료와 함께 설명했어요. 자금난인데도 불구하고 미소 씨 환심 사려고 억지 부리는 거네요. 서연이 사진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세가 절정에 달할 때가 바로 복수의 순간이었어요. 상견례 전날 밤 시어머니가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완벽하게 해내야 해. 미소 부모님 앞에서 우리 집 체면을 세워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최고급 예물 매장 카탈로그를 펼쳐놨어요. 수억 원짜리 다이아 세트로 확실하게 보여주자. 서연이 카드가 아직 살아있을 거야. 시어머니는 서연이 실제로 카드를 끊지는 못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물 매장에 미리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오후에 갈 테니까 최고급 제품들로 준비해 놔주세요. 돈은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어요. 서연이 이미 모든 카드의 숨통을 조여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내일이 시댁의 마지막 허세가 될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미소 부모님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오늘만 잘 넘기면 돼.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손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카드가 될까? 어제까지도 안 됐는데. 걱정 마. 서연이가 아무리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에 우릴 망신시키지는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에서 서연명의 카드들을 꺼내 확인했어요. 15장의 카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될 거야. 2억짜리 다이아 세트 정도는 문제 없어. 시어머니가 카드들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오후 2시 시어머니가 최고급 예물 매장 앞에 도착했어요. 미소와 그 부모님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비 다 해놨습니다. 매장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방 속 카드들을 만지며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서연명의 카드로 수억 원 상당의 예물을 결제할 준비가 완료된 순간이었어요. 상견례 하루 전 미소가 민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오빠, 요즘 집안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미소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별일 없는데.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동네에서 들은 얘긴데 아버님 사업이 어렵다던데. 미소가 계속 탐색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소가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미소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시어머니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었는데 카드 뭉치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미소가 카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니 모두 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15장이나 되는 카드가 모두 민준의 전처 명의였습니다. 미소가 충격을 받고 민준에게 달려갔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미소가 카드 한 장을 들고 다그쳤습니다. 그게 그냥. 민준이 말을 더듬었어요. 전처 카드를 왜 아직 쓰고 있어요? 이혼한 지 언제인데? 미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조금만 더 쓰려고. 민준이 변명했어요. 조금이 아니라 15개잖아요. 왜 전처를 경제적으로 이용했어요? 미소가 분노하며 따졌습니다. 민준이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10년간 서연을 경제적 도구로 써왔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럼 저랑 결혼하는 것도 돈 때문인 거예요? 미소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미소야. 너는 진짜 좋아해서. 민준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미소가 더 이상 듣지 않고 나가려다 말고 돌아섰어요. 갑자기 복수심이 들었습니다. 참, 내일 상견례 때 어머님이 예물 사주신다며 자랑하시던데 그것도 전처 카드로 하는 거죠? 미소가 비꼬듯 말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미소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다음 날 상견례 전 미소가 친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결혼 취소할 것 같아. 미소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소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시댁의 경제 상황과 전처 카드 사용 사실까지 말했습니다. 그 언니가 알아야겠다. 아직도 이용당하고 있잖아. 미소의 언니가 의분에 차서 말했어요. 언니는 서연의 직장 동료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곧바로 서연에게 연락이 갔어요. 서연이 전화를 받으며 놀랐습니다. 오늘 상견례에서 예물 카드 결제한다고요? 서연이 확인했어요. 네, 미소가 그렇게 말했어요. 언니 카드로 수억 원짜리 다이아 세트 사준다고. 서연이 전화를 끊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마지막 남은 카드까지 완전히 정지시킬 때가 온 거였어요. 카드사입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15개 카드 전부 즉시 사용 정지 요청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상담원이 물었어요. 카드 도난 신고입니다. 모든 결제를 차단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예물 매장에서는 상견례가 한창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위세를 떨며 미소 부모님을 안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최고로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매장 직원이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최고급 제품이었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선택했어요. 미소의 부모님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 정말 비싼 걸로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카드를 꺼냈어요. 가장 믿을 만한 카드부터 내밀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캐셔가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빨간 글씨가 나타났어요. 정지된 카드입니다. 카드사에 문의하십시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다른 카드로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두 번째 카드를 내밀었어요. 한도 초과입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를 연달아 내밀었습니다. 사용 불가, 정지된 카드, 한도 초과, 매번 같은 메시지만 나왔어요. 미소의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미소 어머니가 수군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카드들까지 모두 꺼냈습니다. 15장의 카드가 계산대 위에 쌓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카드가 결제 거부되었어요. 죄송한데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신가요? 캐셔가 난처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댔어요. 미소의 아버지가 일어나며 경로했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파렴치한 집안이네. 미소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카드 15개가 다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소 어머니도 분개했어요. 우리 딸 놀리는 거예요? 미소의 부모가 매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장 한복판에서 망신만 당한 채 남겨졌어요.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와 민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서연이었어요. 첨부된 사진에는 15개의 카드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10년간의 이자 지금 청구합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서연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시아버지 사업체에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사장님, 계약금 납입 기한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거래처에서 계약 파기 통보가 왔어요. 카드 정지로 인한 현금 흐름 악화가 결정적 타격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시댁의 모든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간 서연을 이용해온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게 된 거였어요. 카드 복수를 성공시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쌓여있던 분노가 사라지자 오히려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서연이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서연이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옆에서 종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중년 남성이 두꺼운 책을 읽다가 서류를 흘린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서연이 서류를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서연이 흘린 서류를 보니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재무제표와 투자 분석 자료들이었습니다. 회계 쪽 일을 하시나요? 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네,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정민이라고 합니다. 오 대표가 명함을 건네며 소개했어요. 서연입니다. 서연이 명함을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오 대표가 서연의 눈빛을 유심히 보더니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숫자나 분석 쪽에 관심이 있으세요? 뭔가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계시네요. 오 대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부동산 투자 공부를 조금 했어요. 자격증도 땄고요. 서연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오 대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자격증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오 대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부동산 투자 상담사하고 재무 설계사요. 서연이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오 대표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제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저요?
서연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재무 분석 도움을 주실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정식으로 제안드리고 싶네요. 오 대표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며칠 후 서연이 오 대표의 회계법인에 출근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이 마음에 들었어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오 대표가 친절하게 업무를 설명해 줬어요. 서연이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공부했던 지식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분석력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오 대표가 서연의 보고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채권 추심 회사에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15개 카드 대금 2억 3천만 원 즉시 변제하셔야 합니다. 추심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돈이 없다니까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시아버지가 머리를 감싸며 탄식했어요.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빚에 비하면 새 발에 피었어요.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워서 못 빌려줘. 너희 꼴 보니까 돈 빌려주면 안 될 것 같아. 친척들이 모두 거절했어요. 과거에 서연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 했지만 아무도 속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오 대표와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복수는 끝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복수로는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어요. 자신을 발전시키는 게 최고의 승리죠. 오 대표가 따뜻하게 조언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 대표의 격려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서연이 드디어 자신만의 집을 구했습니다.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드는 오피스텔이었어요. 내 집이다. 서연이 빈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박스를 정리하면서 서연이 웃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민준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 망했어. 이게 너가 원했던 거야? 민준이 절규했습니다. 가족을 버린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제발. 민준이 더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민준 번호를 차단했어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 대표 덕분에 일도 재미있었고 자신만의 집도 생겼어요. 서연의 얼굴에 진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6개월 후 서연이 대형 컨벤션 센터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 후 1년 만에 이룬 경제적 독립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청중 대부분이 50대 이상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10년간 시댁을 위해 헌신했죠. 서연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혼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경제적 노예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청중들이 공감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복수는 재산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연이 힘주어 말했어요. 돈으로 복수하면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발전시키면 평생 승리자가 됩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되었어요. 감동받았어요. 용기가 생겨요.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서연이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축하해야겠어. 다들 우리 집으로 와. 서연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대학 동창 미경, 직장 동료였던 수진, 이웃 언니 영희까지 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TV에서 봤어. 미경이 서연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나도 용기 얻었다. 남편한테 더 당당해질 거야.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걱정됐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영희가 진솔하게 털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일어서니까 감동이야. 서연이 친구들 앞에서 시댁과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카드 15개 이야기부터 복수 계획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와, 영화 같다. 시원하다, 정말. 친구들이 연신 감탄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미경이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기 서연의 투자 실력도 빛을 발했어요. 오 대표가 추천한 안전한 투자처들에서 연달아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번 달에만 3천만 원 수익이 났네요. 서연이 투자 내역을 확인하며 놀랐어요. 실력이 늘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오 대표가 격려해줬어요. 1년 새 서연의 자산은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편 민주는 신문 기사를 보고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1년 만에 경제적 독립 이룬 서연 씨, 이게 뭐야? 민준이 신문을 구겨버리며 소리쳤어요. 전현이 우리 얘기를 다 퍼뜨렸어. 시어머니도 함께 분노했습니다. 민준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라는 여자 아냐? 걔 사업 망하게 할 방법 없을까? 민준이 비열하게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그런 일에 끼어들 수 없어. 지인들이 모두 거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이 사는 아파트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서연이가 산다는 아파트가 여기인가? 시어머니가 고급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경비원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서연이라는 사람 좀 만나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방문 예약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들어갈 수 없어요.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예요. 꼭 만나야 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경비원이 시어머니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는 쫓겨나면서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서연 때문에 망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오 대표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드려요. 오 대표가 예쁜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서연이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빈티지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비싼 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감동하며 물었어요. 서연 씨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오 대표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오 대표가 대답했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연아, 제발 우리를 용서해라. 이제 정말 살 길이 없다. 조금만 도와달라. 서연이 메시지를 읽고 아무 감정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힘든 메시지였나요? 오 대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대표가 서연의 어깨를 감쌌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서연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오 대표가 서연을 더욱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쳐들었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강연 성공 한 달 후, 서연이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자주 어지러웠어요. 요즘 너무 무리했나? 서연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며칠 더 버티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잠재되어 있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 같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준비를 하셔야 해요. 서연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일어선 인생이 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서연은 오 대표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수술 통보에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모든 걸 잃게 되는 건가? 서연이 병원 침대에 앉아 절망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가 우연히 서연의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사람이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서연이가 병원에 큰돈 기부했다네요. 이웃이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기사에는 서연의 건강검진 기록 일부가 유출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면역 질환으로 치료 중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전현이 아프다고?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기회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서연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서연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구나. 네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병든 몸으로 어떻게 돈을 지키겠어?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서연이 화가 났지만 몸이 약해서 맞설 힘이 없었어요. 우리한테 조금만 도와달라. 너도 치료비 필요하잖아.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서연이 간신히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나가면서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더 악랄한 일을 저질렀어요. 서연이 운영하는 재테크 유튜브 채널에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시한부 환자래요. 속이고 투자 유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이에요. 가짜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집중 공격했어요. 댓글을 본 구독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픈 거예요? 투자 프로그램 환불받고 싶어요. 환불 요청이 쏟아졌어요. 서연이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서연이 울먹이며 오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 대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병 이야기부터 시어머니의 악성 댓글까지 말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겠어요. 오 대표가 분노했어요. 오 대표가 병원에 도착해 서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오 대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다 해결하겠어요. 오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 대표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성 댓글과 금전 요구를 공갈 및 업무 방해로 고발하겠습니다. 오 대표가 변호사에게 지시했어요.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 주세요. 서연이 오 대표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질병이 저의 마지막 시험대인 것 같아요. 꼭 이겨낼 거예요. 서연이 의지를 다졌어요. 오 대표가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함께 싸워요.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이 용기를 얻고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서연이 병원 침대에서 촬영했습니다. 저에게 건강상 어려움이 생겼지만 이를 극복하고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악의적인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연의 진정성 있는 영상에 많은 구독자들이 응원 댓글을 달았어요. 힘내세요. 진실은 이길 거예요. 서연과 오 대표가 함께 이 시련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당일 서연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오 대표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잘 다녀와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 대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최고 권위의 의료진이 집도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6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어요. 오 대표는 병실 밖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와서 법률 검토 자료를 계속 봤어요. 아직도 안 주무세요? 간호사가 새벽 3시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일이라서요. 오 대표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서연이 깨어났을 때 오 대표가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감동받아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변호사들이 증거 수집을 마쳤습니다. 시댁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완벽해요. 담당 변호사가 오 대표에게 보고했어요. 15개 카드 무단 사용부터 최근 명예훼손까지 다 잡혔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서연 측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10년간 전처의 카드를 무단 사용한 것도 모자라 병든 전처에게까지 돈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15개 카드 명세서부터 악성 댓글 캡처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시어머니가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악의적인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에 해당합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민중과 시아버지는 서연에게 총 5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천문학적인 위자료 액수였어요. 또한 향후 서연에 대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로 시댁은 완전히 파산했어요. 남은 재산으로는 위자료의 절반도 못 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시댁이 며느리 돈 훔쳐 쓰다가 감옥 갔다네. 권선징악이 확실하네. 6개월 후 서연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오 대표와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15희망 프로젝트 재단을 만들었어요. 서연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혼 여성들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에요.
서연이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재단에 출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서연이 자서전도 출간했어요. 제목은 15개의 교훈이었습니다. 이 책의 모든 수익금도 재단에 기부하겠어요. 서연이 출판 기념회에서 말했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서연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저녁 오 대표가 서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오 대표가 반지를 내밀며 프러포즈했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야 진짜 가정을 찾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꼭 껴안았어요.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서연이 특별한 곳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수감된 교도소였습니다. 왜 왔어?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마저 이제 놓아주겠어요.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서연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감정이 동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였습니다. 잘 지내세요. 서연이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는 서연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면회실에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서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서연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후 서연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진심이 담긴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정말 예뻐요. 재단 수혜자 중 한 명이 서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더 의미 있는 결혼식이에요. 서연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작은 예식장에는 진정한 지인들만 모였습니다.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여성들과 진심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서연 씨와 오 대표님, 정말 축하드려요. 하객들이 진심으로 축복해줬습니다. 한편 서연의 자서전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15개의 교훈이 10만 부 돌파했어요. 출판사 담당자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요? 믿을 수가 없네요. 서연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언론에서는 서연을 사회적 기업가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인물로 인정받았어요. 15희망 프로젝트 재단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번 달에 50명의 여성이 경제 교육을 받았어요. 재단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서연님의 투자 노하우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독립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구체적인 경제 지식을 가르쳐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시댁의 상황은 처참했어요. 법원 판결 후 모든 재산을 잃은 민중과 시부모는 작은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시아버지가 민준에게 소리쳤어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민준도 맞받아쳤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누구 책임인지 떠넘기며 원망했어요. 끝까지 화합하지 못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시어머니는 2년 후 출소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아는 사람들이 모두 외면했습니다. 옛날에 서연이가 누렸던 것들. 시어머니가 TV에 나온 서연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쓸쓸하고 고독한 노년을 보내야 했어요. 어느 날 기자가 서연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15개의 카드 복수는 끝났지만 15개의 교훈은 영원할 것 같아요.
서연이 의미 깊게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자아실현이 진짜 목표였거든요. 서연과 오 대표는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특별한 의식을 했어요. 15개의 신용카드 조각이 담긴 액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자고 약속했잖아. 서연이 오 대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평생 이 마음 그대로 살겠어요. 오 대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활동 범위는 점점 넓어졌어요. 전 세계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여성교육센터 건립 프로젝트도 시작해요. 서연이 이사회에서 발표했어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어요. 5년 후 서연과 오 대표가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작은 해안가 도시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연 씨가 있어서 완전해졌어요. 오 대표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물질을 넘어선 진정한 신뢰와 애정이었어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만큼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도운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순환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오 대표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는 모든 고난을 이겨낸 승리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여성의 얼굴이었어요.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어요. 10년간 헌신했던 결혼 생활이 끝나고 15개의 신용카드로 당한 배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한 여성의 성장 드라마였죠. 서연은 분노와 절망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시댁의 허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오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사랑을 배웠고 재단 활동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알았죠. 시댁은 결국 자업자득의 대가를 치렀지만 서연은 미움마저 놓아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15개의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언제나 깃드실 거예요. 감사합니다.